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 지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180이 넘고 얼굴도 훤칠한 데다 무엇보다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라고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서연이라고 해요. 첫 만남부터 뭔가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서로 회사 얘기하면서 공감대도 많이 생겼고 취미도 비슷해서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저도 주말에 등산 자주 가는데 혹시 다음에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저도 운동 좀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남이 이어졌어요. 북한산 등산을 갔는데 진우 씨가 정말 자상했어요. 물도 챙겨주고 힘들어하면 쉬었다 가자고 하고 정상에서는 직접 만들어 온 김밥까지 꺼내더라고요. 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별거 아니에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가끔 해 먹거든요. 요리하는 남자라니 더 호감이 갔죠. 연애 기간 내내 정말 잘해줬어요.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제 친구들 만날 때도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따라와주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고요. 서연아,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할까?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남산타워에서 야경 보면서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해줄래? 네, 그럴게요.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나도 결혼을 하는구나.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는구나 싶었죠.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꽤 큰 평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여자를 데려왔네? 첫 마디부터 뭔가 비꼬는 투였어요. 드디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거슬렸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 앉아봐.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나이가 60 정도 되어 보였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꽤 젊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워서 조금 무서웠죠. 집은 어디야? 인천이요. 인천? 거기서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네. 우리 아들이 더 가까운 데서 구하지 그랬니? 또 은근히 비꼬는 말투였어요. 진호 씨가 재빨리 말을 돌렸죠. 엄마, 서연이 회사가 종로에 있어서 거리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 무슨 일 하니?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출판사? 요즘 출판사가 잘 되나?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계속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앉아만 계셨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 겨우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분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기가 죽어서 그런 거였어요.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봄? 그럼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예식장도 잡아야 하고 스드메도 해야 하고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려고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알아서? 결혼은 집안 행사인데 너희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 부담드리기 싫어서. 부담은 무슨? 내가 다 알아볼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는 시어머니 마음대로 진행됐어요. 예식장도 시어머니가 정하고 드레스샵도 시어머니가 아는 곳으로 가고 심지어 신혼여행 장소까지 간섭하셨죠. 신혼여행은 무조건 유럽이야.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유럽 갔어. 저희는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어서 몰디브 생각했는데요. 몰디브? 거기가 어디야? 그런 이상한 데 가지 말고
파리나 로마가. 진우 씨도 처음엔 제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 그래도 신혼여행은 저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너 벌써부터 마누라 편만 드니? 엄마 말은 안 듣고 그 한마디에 진우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냥 넘어갔죠. 예식장은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강남의 큰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하객을 500명이나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500명이요?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불러도 체면이 있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초라하게 할 수 없어. 근데 정작 하객 대부분이 시댁 쪽이었어요.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친척들도 많이 못 왔거든요. 신부 쪽은 왜 이렇게 적어? 시어머니가 대놓고 물으셨어요. 저희 집이 친척이 많지 않아서요. 초라하네. 우리 쪽이랑 균형이 안 맞아. 그 말에 정말 상처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들으셨는지 표정이 안 좋으셨죠. 신혼집 문제도 골치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집 근처에 구하라고 하셨고, 저는 회사 때문에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했죠. 그럼 회사를 옮기면 되잖아. 네? 제가 왜 회사를 옮겨요? 결혼하면 어차피 애 낳을 텐데 그만둬야 하지 않겠어? 저는 계속 일할 생각인데요. 일하면서 애는 누가 키워? 시어머니가 키워줄 것 같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일 그만두라니. 결국 중간 지점에 전세를 구했어요. 보증금 1억 5천에 대출 1억 받아서 겨우 마련했죠. 시어머니는 예식 비용 됐다고 더 이상은 못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대출 받아서 시작하잖아. 우리 때는 더 했어. 그러면서도 집 인테리어는 또 참견하셨어요. 이 벽지는 너무 촌스러워. 다시 골라. 커튼은 이 색으로 해. 내가 봐도 이게 고급스러워. 침대는 너무 비싼 거 사지 마. 어차피 애 낳으면 다 버려야 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셨죠. 저는 신혼집인데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패백 음식부터 시작해서 예단까지 모든 걸 간섭하셨어요. 예단은 최소 3천만 원은 해야 해. 3천만 원이요?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서 결혼을 왜 해? 우리 엄마가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돈 마련하느라 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으셨죠. 딸아, 미안해. 엄마가 더 못해줘서. 엄마, 왜 미안해? 이것도 과분해. 엄마 우시는 거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까요. 근데 정작 저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내 결혼식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느낌이었죠. 신부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시고모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억지로 웃었어요. 신혼여행은 결국 파리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항공권까지 끊어주셨거든요. 내가 특별히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줬어. 고마운 줄 알아. 고맙기보다는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나 싶었죠. 파리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일정표까지 짜주셨거든요. 첫날은 루브르 박물관, 둘째 날은 베르사유 궁전, 셋째 날은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다닐게요. 뭘 알아서 해. 파리 처음 가면서. 내가 다 가봐서 아는데 이대로 하면 돼. 진우 씨는 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은 왜 맨날 가만히 있어? 호텔에서 제가 따졌어요. 엄마가 좋아서 해주시는 건데. 좋아서가 아니라 간섭하는 거잖아. 우리 신혼여행인데 왜 엄마가 일정을 짜? 그냥 이번만 참자, 응? 그 말에 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신혼여행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일주일 뒤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매주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거든요. 주말마다요? 저희도 쉬어야 하는데 쉬는 게 뭐가 중요해? 어른들 뵈러 오는 게 먼저지. 토요일 아침마다 시댁에 갔어요. 가면 항상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설거지 좀 해라. 정수기 좀 돌려라.
빨래 좀 개라. 시누이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저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언니는 안 도와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쟤는 아직 시집 안 갔잖아. 며느리가 해야지. 시누이는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도 결혼 안 했다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일주일 전부터 연락하셨어요. 며느리야, 이번 명절엔 이틀 전부터 와야 해. 이틀 전부터요? 회사는 어떻게 하고요? 휴가 내면 되잖아. 명절 준비가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없이 휴가를 냈어요. 이틀 전부터 가서 명절 준비를 시작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부터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랑땡, 호박전, 김치전, 동태전, 새우전, 종류가 한도 끝도 없었어요. 아니, 이것도 전이라고 붙이는 거야? 모양이 왜 이래? 동그랗게 못 만들어?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잔소리만 하셨어요. 하는 족족 트집을 잡으시니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전 붙이는 걸 잘 못해서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꾀를 내봤어요. 에휴, 이것도 못하면서 시집은 왜 왔어? 투덜거리시면서도 프라이팬을 잡으셨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 잡아서 붙이는 거야. 한 개를 붙여 보이시더라고요. 아, 이렇게요? 해볼게요. 일부러 계속 틀리게 만들었어요. 모양도 이상하게 하고, 태우기도 하고, 아이고, 이게 뭐야?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르겠네. 결국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면서 직접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작전 성공이었죠. 넌 나물이나 다듬어. 나물 다듬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숙주나물,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손이 닦아지도록 나물을 다듬는데 진우 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진우 씨 어디 갔어요? 시누이한테 물었더니 오빠, 친구들 만나러 나갔는데? 명절 준비하는데 친구를 만나러 가요? 오빠는 원래 그래. 명절 때마다 도망가.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는 새벽부터 일하는데 남편은 놀러 가다니.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어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김밥을 사다 주셔서 그걸로 때웠죠. 고생하네. 시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도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됐어요. 저녁 늦게 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친구들이랑 PC방 좀 갔다 왔어. 왜? 명절 준비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엄마가 싫어하잖아.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21세기에 무슨. 쉿! 엄마 들으면 안 돼. 그렇게 속삭이는 남편이 한심했어요.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몰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음식을 보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 못해서 내가 거의 다 했어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어른들 앞에서 뭐라 할 수도 없고 며느리가 일을 잘하네. 큰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잘하긴요. 제가 다 가르쳐서 그렇죠.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드셨어요. 친척들이 식사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했어요.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3시간을 씻었어요.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였죠. 며느리, 설거지 아직도 해? 시고모가 부엌에 들어오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며느리가 좀 굼뜬가 보네. 우리 때는 이런 건 금방 했는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는데 굼뜨다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억울했죠. 겨우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갔더니 다들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차 좀 더 타와. 과일 좀 더 깎아와. 떡 좀 더 썰어와. 계속 시키기만 하시더라고요. 저녁이 되어서야 친척들이 돌아갔어요. 또 설거지 산더미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빠는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진우 씨한테 부탁했더니 남자가 설거지하는 거 엄마가 보면 난리나. 조금만 더 참아.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대판 싸웠어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았어. 당신은 놀러 다니고.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 예뻐해서 일 시키는 거야. 그게 예뻐해서 시키는 거야? 노예 부리는 거지.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떡해? 그럼 뭐라고 해? 시누이는 놀고 나만 일하는데 누나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이도 나보다 많은데. 진우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한숨만 쉬었죠.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해. 너희가 조금씩 보태주면 안 될까? 얼마나 드릴까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대출 이자도 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드렸어요. 근데 통장에 이체할 때 꼭 시어머니 용돈이라고 적어뒀어요. 엑셀 파일로도 따로 정리했고요. 3개월쯤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요.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될까? 30만 원으로는 부족해. 더 드려요? 50만 원 정도면 좋겠는데 할 수 없이 50만 원으로 올렸어요. 진호 씨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아버님한테는 용돈 안 드려? 제가 물었어요. 아빠는 연금 나오시니까 괜찮대. 그래도 용돈은 따로 드려야지. 어머니만 드리는 건 이상해. 그때부터 시아버지께도 30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80만 원이 나가니 부담스러웠죠. 친정 가는 것도 문제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규칙을 정하셨거든요. 친정은 한 달에 한 번만 가. 너무 자주 가면 남편 뒷바라지는 언제 하니? 한 달에 한 번이요. 너무 적지 않아요? 적긴 뭐가 적어. 나는 결혼하고 1년에 2번 갔어.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대신 꾀를 냈죠. 친정엄마를 우리 집 근처 카페로 모셔와서 만났어요. 엄마, 여기서 만나자. 집에서 가까워. 그래, 딸아. 시어머니 눈치 보이지? 엄마는 다 아셨어요. 그래도 내색 안 하시고 카페에서 만나주셨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너 친정엄마 자주 만난다며? 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 건데요. 그것도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매주 오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한 달에 2번도 못 만나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는지 입을 삐죽거리시더니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뭐라 했나. 그렇게 조금씩 제 선을 지켜나갔어요. 결혼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아직 신혼인데요. 좀 더 있다가. 무슨 소리야. 젊을 때 빨리 낳아야지.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없어요. 그냥 아직 준비가. 준비는 무슨 병원 가봐. 내가 아는 산부인과 있어.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병원을 권하셨어요. 결국 진우 씨와 함께 병원에 갔죠.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네요. 건강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도 시어머니는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일부러 피했어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애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차마 못했죠. 결혼 2년 차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대리에서 과장이 됐죠. 기뻐서 진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나 과장 됐어. 정말? 축하해. 오늘 저녁 외식하자. 그래, 맛있는 거 먹자. 근데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전화하셨어요. 과장 됐다며? 이제 일 그만둬도 되겠네. 네? 왜 그만둬요? 과장이면 충분히 일했잖아. 이제 애 낳고 살림해야지.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요. 욕심이 너무 많아. 여자가 일만 하면 가정이 엉망이 돼.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결혼 3년 차.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어요. 제 옷차림부터 화장법까지 다 간섭하셨죠. 그 립스틱색 너무 진하지 않니? 머리는 왜 그렇게 짧게 잘랐어? 그 옷은 너무 타이트해. 유분여답지 않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어느 날은 제 가방을 뒤지시더라고요. 뭐 하세요? 아, 그냥 뭐 있나 봤어. 제 가방이에요.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함부로?
가족인데 뭐가 함부로야? 가족이면 사생활도 없는 건가요? SNS도 감시하셨어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는 올리는 사진마다 댓글을 다셨죠. 이런 사진 올리면 안 돼. 남자들이 볼 수 있잖아.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도 유부녀가 이런 건 좀.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어요. 결혼 3년 반쯤 됐을 때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죠.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손이 떨려서 전화기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바로 회사에 말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뇌경색이에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수술은 안 해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조금 안심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었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최소 6개월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동생이랑 의논했어요. 언니, 우리가 반반 내자. 나도 이제 직장 다니니까. 그래, 한 달에 50만 원씩 내자. 그렇게 정하고 진우 씨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 요양병원에 가셔야 해. 어머, 큰일이네. 괜찮으셔?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된대. 근데 요양병원비가 얼마나 들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랑 동생이 50만 원씩 내기로 했어. 진우 씨 표정이 애매해졌어요. 50만 원이나? 내 월급에서 낼 거야. 부담 안 줄게. 그래도 엄마한테 말씀드려봐야 왜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제 돈으로 제 엄마 병원비 내는 건데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어머, 큰일이네. 요양병원에 가셔야 해서 제가 병원비 좀 보태려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병원비를 네가 낸다고? 네, 저랑 동생이 반반 내기로 했어요. 출가한 딸이 친정 돈 되는 게 말이 되니? 아들이 있잖아. 저희 남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에요. 그래도 딸이 나서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제 월급으로 제 엄마 병원비 내는 게 왜 남편 등골 빼먹는 거죠? 제 월급으로 내는 건데 왜 등골 빼먹는다고 하세요? 월급이든 뭐든 이제 너도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 집 돈을 친정에 쓰는 게 맞아? 그럼 어머니 용돈은요? 그것도 우리 집 돈 아니에요? 그건 다르지. 나는 이 집 어른이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어요. 진우 씨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당신은 아무 말도 없어? 집에 돌아와서 물었어요. 엄마 말도 일리가 있잖아.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고 21세기에 무슨 출가 외인이야. 내 엄마가 아픈데. 그래도 우리도 대출 갚아야 하고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고 그럼 엄마 병원비는 안 내고 그냥 두라고? 그게 아니라 진우 씨는 말끝을 흐렸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출근했는데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안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확인해보니 잔액이 없었어요. 왜 내 통장에서 돈 빼갔어? 진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아, 그게 엄마가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셔서. 그럼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내 통장에서 맘대로 빼가면 어떡해. 미안, 깜빡했어. 깜빡했다고요? 제 돈을 마음대로 쓰고는 깜빡했다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며느리야, 앞으로 월급 관리는 우리 아들이 하는 게 좋겠어. 네? 왜요? 너도 친정에 돈 보내고 계획 없이 쓰는 것 같아서. 저 계획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래도 남자가 돈 관리하는 게 맞아. 특히 너처럼 친정에 빠진 며느리는 더. 친정에 빠졌다고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 내는 게 친정에 빠진 거래요. 어머니, 저도 성인이고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너 정말
우리 아들이 불쌍해. 그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이런 집안에서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 병원비 때문에 참았어요. 당장 이혼하면 엄마 병원비 낼 돈도 없었으니까 몰래 부업을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나서 온라인 쇼핑몰 상품 설명 쓰는 알바를 했죠. 건당 5,000원씩 받았는데 하루에 10개씩 쓰면 5만 원이었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진우 씨가 물으면 응,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거짓말을 했어요. 집에서 노트북 켜고 알바하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카페에서 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결혼 4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집에 오셨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신용카드 신청서야. 내 이름으로 하나 만들려고. 제 이름으로요? 왜요? 가족카드 만들려는데 며느리 이름이 필요하대. 나는 이미 카드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카드에 왜 제 이름이 필요한지. 어머니,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알아볼게요.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어.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시어머니가 강압적으로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죠. 한 달 뒤 신용카드 청구서가 왔어요. 150만 원.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이었어요. 청구서를 자세히 보니 백화점, 마트, 미용실, 심지어 노래방까지 시어머니가 쓰신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 이 카드 요금이 150만 원이 나왔어요. 아, 그거? 내가 좀 썼어. 좀이 아니라 150만 원이에요. 다음 달에 갚을게. 걱정하지 마. 다음 달에도 똑같았어요. 180만 원. 그 다음 달은 200만 원.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 신용등급 떨어져요. 신용등급이 뭐가 중요해? 가족끼리 이것도 못 해주니? 결국 제가 다 갚아야 했어요. 월급으로는 안 돼서 적금도 깼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깔았죠.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어요. 며느리야, 네 엄마 병원비 그만 내면 안 될까? 녹음 버튼을 누르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그만 내요? 그 돈으로 우리 집 리모델링 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어머니, 그건 제 엄마 치료비예요. 넌 시집 왔으면 시집 생각을 해야지. 맨날 친정 타령이야. 친정 타령이 아니라 엄마가 아프시다니까요. 에휴, 못난 것.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이런 대화들을 다 녹음했어요. 폴더를 만들어서 날짜별로 정리했죠. 카톡 대화도 다 캡처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우 씨한테 보낸 메시지들. 아들, 네 마누라가 또 친정에 돈 붙였대. 정신 차리게 해야 하지 않니? 내가 보기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우 씨의 답장도 가관이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통장 관리할게요. 서연이한테 잘 말해볼게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신용카드 명세서도 다 모았어요. 시어머니가 쓴 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죠. 영수증도 가능한 한 다 모았고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도 조사했어요. 퇴근하고 몰래 가서 봤는데 위생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행주는 시커멓게 때가 꼈고 도마는 고기용 야채용 구분도 안 하고 심지어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도 보였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가 찍히도록 설정해서 증거를 남겼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가 제 방을 뒤지는 걸 봤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청소 좀 하려고. 서랍이 다 열려 있었고 통장이며 중요 서류들이 다 꺼내져 있었어요. 제 방은 제가 청소할게요. 나가주세요.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네, 나가주세요. 남의 방을 함부로 뒤지는 건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가족끼리 무슨 사생활이야. 그날도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바로 인터넷에서 소형 CCTV를 주문했죠.
책장에 숨겨둘 수 있는 작은 카메라였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주일 뒤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어요. 시어머니가 제 도장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도장을 새로 팠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도용 방지 신청을 했죠. 최근에 도장 도용 피해가 있어서요. 제 명의로 뭔가 하려면 꼭 본인 확인 전화 부탁드려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스템에 입력해드릴게요. 변호사 무료 상담도 받았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예약했죠.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에요. 녹음 파일, 카톡 캡처, 신용카드 명세서, CCTV 영상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충분한 증거네요.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어머니의 명의 도용은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였죠. 먼저 경제적 독립부터 시작했어요. 새 통장을 만들고 회사의 급여일체 계좌를 변경했죠. 왜 통장을 바꿨어? 진우 씨가 따졌어요.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게. 엄마가 뭐라고 하실 텐데.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살아.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진우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4년 동안 참았어. 더는 못 참겠어. 그날부터 진우 씨와 따로 자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으로 제 짐을 다 옮겼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통장을 바꿨다면서? 네,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아들한테 이런 여자가 붙다니. 그런 여자랑 왜 결혼시키셨어요? 처음부터 반대하시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는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너 정말 버릇없구나.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부업도 더 열심히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일을 늘리고 주말엔 번역 알바도 시작했죠. 영어 잘한다는 게 이럴 때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엄마를 더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재활치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었죠. 딸아, 돈 많이 들 텐데 괜찮니? 괜찮아, 엄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씀은 못 하셨지만 눈물을 흘리셨죠.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 극단적이 됐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뭐야? 왜 비밀번호 바꿨어? 진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아, 엄마가 바꾸래서. 왜? 내가 도둑이야? 이 집 내 집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네가 요즘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안 들어? 내가 애야? 당장 비밀번호 알려줘.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고객님,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 나왔는데 확인되셨나요? 뭐요? 300만 원이요? 네. 명품 매장에서 250만 원 결제가 있었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샀더라고요. 제 명예 카드로요. 이거 사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도용 신고 하시겠어요? 네, 신고할게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를 다 제출했죠. 피해자와 피의자가 무슨 관계죠? 시어머니예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를 고소하시는 거예요? 네. 제 명의로 무단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500만 원 넘게 썼어요. 가족 간 금전 문제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가족이라고 범죄가 용납되나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결국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집에 돌아오니 난리가 났어요. 진우 씨가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뭐해? 우리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미쳤어? 미친 건 어머니야. 남의 명의로 카드 만들어서 500만 원을 쓰는 게 정상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해도 돼? 범죄도 눈 감아줘야 해? 진우 씨가 갑자기 저를 밀쳤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뒤로 넘어졌는데 테이블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어요. 아, 순간 팔에서 피가 났어요. 테이블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베인 거였죠. 미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우 씨가 당황해서 다가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오지 마. 이것도 폭력이야.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상처를 봉합하고 진단서를 받았죠. 열상 및 타박상으로 이조 진단 나왔어요. 진단서 2부 주세요.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경찰서에 낼 거였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여성 긴급전화에 연락했어요.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안전하신가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왔어요. 쉼터로 오실 수 있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날 밤은 쉼터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며칠 휴가를 냈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혼 준비 중이라서요. 힘내요. 회사는 걱정하지 말고 개인 일부터 해결해요. 고마웠어요. 이런 때 좋은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부부상담센터도 갔어요. 진우 씨는 오기 싫어했지만 이혼하기 전에 꼭 가자고 설득했죠. 부인 말씀을 들어보니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하신 것 같네요. 상담사가 그렇게 말하자 진우 씨가 변명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하는데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경제권을 침해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남편분은 부인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신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왜 부인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진우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상담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이혼하려고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런 관계는 개선이 어려워요. 상담 내용도 다 기록으로 받았어요.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당당했어요. 며느리 명의로 카드 만든 게 뭐가 잘못이야? 가족인데 본인 동의 없이 만드신 거잖아요. 동의했어. 서명도 했고 그건 속여서 받은 거예요. 가족 카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이건 명백한 사기네요. 입건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입건? 전과자 되는 거야? 유죄 판결 받으시면 그렇죠.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죠. 진우 씨가 찾아왔어요. 엄마 고소 취하해줘. 내가 대신 갚을게. 취하 안 해. 어머니가 잘못한 건 책임져야지. 우리 엄마가 전과자가 되잖아. 그럼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너 정말 독하다. 4년 동안 당하고 살았어. 이제 내가 독해질 차례야. 이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동안 모은 증거를 다 정리했죠. 증거가 정말 완벽하네요. 녹음, 영상, 서류, 진단서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문제, 남편의 방관, 폭력까지 있으니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재산 분할은요?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50%는 당연히 받으셔야죠. 희망이 보였어요.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법원에 갔는데 시어머니도 같이 왔더라고요. 판사님,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은 당사자가 아니시니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억울한 표정으로 나가셨죠. 조정위원님이 제 증거를 보시더니 녹음 파일 들어보니 정서적 학대가 심각하네요. 신용카드 명의도용 건도 형사사건이고요. 폭력까지 있었네요. 진단서도 있고 진우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시어머니 일은 남편과 무관합니다. 무관하지 않죠. 남편이 방관하고 동조했잖아요. 제 변호사님이 카톡 캡처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남편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부추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조정은 결렬됐어요. 진우 씨 측에서 위자료 500만 원만 주겠다고 했거든요. 5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두 번째 조정 때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위생 신고를 했거든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았대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잘 됐네요. 이것도 보복성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당한 신고였으니까요. 실제로 위반 사항이 있었고요. 세 번째 조정에서 진우 씨가 좀 수그러들었어요. 위자료 2천만 원에 전세금 4천만 원 줄게. 3천만 원에 4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아. 그럼 재판으로 가죠. 제 증거 다 보셨잖아요. 결국 합의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4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받기로 했죠. 시어머니 형사사건도 판결이 났어요. 벌금 500만 원. 5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제가 변호사님께 물었어요. 초범이라서 그래요. 그래도 전과 기록은 남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어머니가 전과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혼 판결이 나온 날, 시어머니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어머니가 망치신 거예요. 아들을 마마보이로 키워서. 뭐라고? 그리고 어머니 벌금 500만 원은 잘 내셨어요. 전과 기록 남은 거 축하드려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너 앞으로 신용카드 사기 조심하세요. 다음엔 실형받을 수도 있어요. 돌아서서 나왔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시원한 기분이었죠. 받은 돈으로 먼저 엄마 요양병원비를 6개월치 선납했어요. 그리고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죠. 드디어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부업으로 하던 온라인 쇼핑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상품 설명만 썼는데 이제는 직접 물건을 떼와서 팔기 시작했죠. 언니, 이 옷 너무 예뻐. 친구들이 입소문을 내주면서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던 매출이 6개월 만에 500만 원이 됐죠. 엄마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좋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니 이제 부축받으면서 걸을 수 있게 되셨죠. 딸아, 고생 많았어. 엄마가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진우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 왜? 그냥 미안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내가 더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이제 깨달았어? 늦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꿈도 꾸지 마. 난 이제 행복해. 전화를 끊었어요. 돌아갈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죠. 나중에 동네 아는 분한테 들으니 진우 씨가 시어머니 빚보증을 섰대요. 반찬 가게 망하고 나서 또 장사한다고 대출받았는데 그것도 망해서 빚만 남았다고. 진우 씨가 월급 대부분을 어머니 빚 갚는 데 쓴대요. 자업자득이죠. 시아버지는 그 난리통에 따로 나와서 사신대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6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고. 혼자 원룸 얻어서 사신대. 시누이는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사돈 집에까지 가서 간섭하다가 결국 파혼됐대요. 쟤네 집은 왜 이렇게 작아? 사돈 될 사람이 겨우 이 정도야? 우리 집안이랑 격이 안 맞아. 이런 말을 대놓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사업이 점점 잘 되어서 이제 직원도 2명 뒀어요. 작은 사무실도 얻었고요. 사장님, 오늘 주문 100개 넘었어요. 와, 정말요? 다들 고생했어요. 오늘 회식하자. 직원들과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1년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소개해준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첫 만남에서부터 달랐어요.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숨길 것도 없어요. 시댁 문제로 이혼했어요. 힘드셨겠네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는 없어요. 아버지만 계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시어머니가 없다니. 솔직히 그 말이 제일 반가웠어요. 몇 번 만나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일도 응원해주고 엄마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어머니 요양병원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곧 가족이 될 텐데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이 사람은 정말 달랐어요. 제 친정을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해줬죠. 재혼을 결심했을 때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재혼하려고 해. 그 사람 괜찮니?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야? 엄마의 첫 질문이 시어머니였어요.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돌아가셨대. 시아버지만 계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야.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안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화려한 건 이제 질렸거든요. 시아버지를 처음 뵀을 때 정말 자상한 분이셨어요. 며느리가 고생 많이 했다면서? 우리 집에서는 편하게 지내.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사돈 어른 병원비. 우리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혼자 다 짊어지지 마.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시아버지는 명절 때도 달랐어요. 명절 음식은 다 같이 준비하자.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만 시키니? 아버님, 그리고 차례도 간소하게 하자.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어.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새 남편도 정말 잘해줬어요. 집안일도 반반 나눠서 하고 제 사업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홈페이지 만들어야 하지 않아? 내가 아는 개발자 소개해줄게. 물류 시스템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 같이 알아보자. 덕분에 사업이 더 커졌어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패션 브랜드가 됐죠. 전 시어머니 소식을 가끔 들어요. 혼자 사는 원룸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산대요. 아들한테 손 벌리지만 아들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너무 불쌍하지 않아? 친구가 물었어요. 글쎄, 자업자득 아닐까? 며느리 괴롭힌 대가야. 그래도 노인이 혼자, 나도 엄마 혼자 요양병원에 계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출가한 딸이 왜 나서냐고 했어. 친구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작년에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났어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안녕. 응,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장바구니엔 컵라면만 가득했고, 잘 지내? 그냥 그럭저럭. 회사는? 그만뒀어. 엄마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 돼서. 엄마도 돌아가셨어. 작년에? 그래.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돌아섰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전 남편 만났어. 그래? 뭐래? 시어머니 돌아가셨대. 그렇구나.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잘해주고 시아버지도 좋으시고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고 말씀도 또렷하게 하세요. 딸아, 이제 행복하니? 엄마 정말 행복해. 그래, 그거면 됐어. 작년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괜찮아요, 아버님. 대출 받아서 하려고요. 대출은 이자가 아깝잖아. 내가 좀 투자할게. 아버님, 그런 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 우리 며느리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 시아버지가 5천만 원을 투자해 주셨어요. 덕분에 오프라인 매장도 열었죠. 매장 오픈 날
시아버지가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며느리 축하해요. 아버지가 울컥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나 싶어요. 5년이란 시간 동안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남편의 무관심을 참고 시어머니의 학대를 버텼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으니까. 그리고 배운 것도 많아요. 나 자신을 지키는 법, 당당하게 맞서는 법, 증거를 모으는 법, 그리고 나쁜 관계를 끝내는 법. 요즘도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여성분들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 쇼핑몰 커뮤니티에 며느리 생존기라는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서로 위로하고 조언하는 공간이죠. 법률 상담 연결도 해드리고 심한 경우엔 쉼터 정보도 알려드려요. 언니, 저도 이혼할 용기가 생겼어요. 증거 모으는 법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새 삶을 시작했어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물으셨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어요? 복수요? 했죠. 어떻게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정말 그래요. 전 남편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전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돌아가셨고 시누이는 결혼도 못하고 있대요. 반면 저는 사업도 성공했고 좋은 남편도 만났고 엄마도 건강 회복하셨고 매일이 행복해요. 이게 진짜 복수 아닐까요? 그들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더 행복해진 거예요. 오늘도 매장에 손님이 가득해요. 사장님, 이 옷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사장님, 인생 스토리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네, 열심히 살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시집살이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참아야 할 의무도 없고요. 우리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쁜 시어머니를 만났다면, 무관심한 남편을 만났다면 참지 마세요. 증거 모으고 준비하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안 되면 떠나세요.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감사합니다.